오래 걸려서 그런 거야. 나무는 뭐예요? 이랑 얘기하기 싫어. 아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문 쪽이 가깝긴 해요. 근데 나는 나는 그러니까 국문과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 문예창작학과라고 글 쓰는 쪽으로 나왔어요. 창과로 왔어요. 글 써주세요. 글 쓴 거. 글 써주세요. 그 주변에 사실은 선생님보다 방송작가가 더 많으세요. 주변에 방송 연예인하라요? 나는 모르지. 근데 한 달에 걸치면 알 수도 있지. 거의 잘생긴 것 같네. 너네들이 사인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방송하는 그 친구는 없어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한 명 있긴 하다. 누구요? 지금은 모르겠다. 제일 최근에 들었던 건 승우 아빠랑 했다는 게 마지막이었거든. 그 흑비디오에서 나왔던 의사. 그 전에 김계란이랑 했는데 회사에서 그 QWER 나오기 전에 그 QWER 그 이제 구상하는 단계에서 싸우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퀴즈도 초창기에 있었어. 근데 이거 퀴즈 초창기 때는 사실 지금이랑 달라서요. 그 코로나 전이라서 그 일반인 그래서 정말 개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 장소 섭외하러 바깥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하잖아.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고 동네에 갈 데 없죠. 다큐멘터리였지.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나 내가 쌤 얼마 전 아니 조용히 해. 있긴 한데. 근데 없어요. 너네 학년은 그거 7%는 싫어하는 거. 근데 이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학교도 안 알지. 근데 여기 지나다니면서 못 봤어. 이렇게 막 근데 너네 입장에서 또 모르지 또.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런 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누가 잘생겼냐고. 나? 눈이 예쁜 사람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현재. 지창욱 같은 사람. 강아지처럼 지창욱 드라마 나왔던 K2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헉 했어요. 그 옛날 OCN에서 드라마 옛날 거죠? 하여튼 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잘생겼거든. 나 혼자 산다 나오는 사람 중에 지금 완전 뚱땡이 됐는데 그 이장우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사람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어요. 그 사람 예전에 그 저기 1일 드라마 하던 시절에 그냥 고등학생 때였거든.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잘생겼다 했어. 약간 눈이 깊고 약간 그윽한 사람. 그런 사람 잘생겼지. 근데 아이돌 중에서는 걔도 진짜 근데 아이돌 중에서는 잘생겼다기보다 멋있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 요즘은 걔가 진짜 멋있던데. 이게 사실 누군지는 몰라. 그 금발인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걔라고 부른다며. 걔. 진짜 잘생겼어. 원빈 차거든요. 뭐라고? 배우 원빈? 나는 원빈이 아니에요. 배우 원빈 제일 잘생겼어. 아니에요. 앞에 봅시다. 나도 까먹었다. 이거 다 했어? 네. 잠깐 쓸데없는 거 물어보시는 거. 완전 신비도 무엇보다 더 쓸게 있어. 그게 훨씬 사용이 돼. 진짜 버리 맞아요. 우와는 사용이 다 안 돼요.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랍팀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이야. 다르게. 저 사진 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던데? 뭘? 근데 저번에 진짜 그 쌤보다 차라리 재현쌤이 훨씬 잘생겼다고. 왜 완전 취향. 얘한테 김광태 같아. 인정. 자, 봅시다. 자, 4번. 원이요? 4번. 좋아하는 점 그게 너무 좋아요. 자, 보기에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고기가 같은데? 고기가 같아. 응. 쌤 방황으로 한대. 아니 고기가 같아. 근데 난
자 앞에 봐. 아 좀 제발 앞에 봐. 자 그래서 보기의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실이죠 과실. 자 그래서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보면서 자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보면서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했어요.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이게 뭐야? 참작. 그죠? 참작. 자 그래서 참작해가지고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검사가 아주 엄격한 그 입증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맞죠? 다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부족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니은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자,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했으니까 B가 패소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어. 자 그래서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제출한 사실 그러니까 제출한 그 해당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뭐,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운전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민사, 위에는 뭐야? 형사다. 그쵸?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군. 맞나요? 맞다. 그쵸? 자 다음 2번 기억은 국가와 범죄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형사소송에, 그 다음에 니은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군. 맞는 말이다. 그쵸? 자 다음 기억에서 검사는 A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니은에서 B는 A가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군. 맞아요? 자 보세요. 이거 뭐가 돼야 돼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B 입장에서는 다시 자 A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죠? A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A가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도로 환경이 복잡하고 열악해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겠지.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는 열악한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하여 A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강한 입증을 하지 못했고, 니은에서는 B가 A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B가 승소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B가 승소한 입장에서는 뭐야? B가 했던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만한 정도의 입증을 했고 B의 입증이 받아들여진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에게 저기 뭐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이것도 지문에 좀 자주 나옵니다. 법 지문에. 자 다음 기억에서는 법관이 A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니은에서는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법적 책임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자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한 거야. 그럼 여기서 입증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나 책임 없어 라고 하는 입증을 못한 거야 피고가. 그렇죠? 자 다음
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야. 확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는 거야. 확증. 그렇죠? 자,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지진. 총 지문 6개인가? 지금 아니 잘라서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외부 지문이랑 같이 나오면 잘라서 나올 때도 있죠. 가 지문, 나 지문 해가지고 가는 외부, 나는 이거. 근데 너네 외부 지문 나온대? 아 진짜? 보통 2학년 시험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야 너 진짜 나 지문은 안 읽고 가만 읽으면 되잖아. 오늘 같은 거는데 잘하지 그쵸. 독서는 사실 피지컬 모델입니다. 그래서 독서 1등은 보통 독서 전교 1등은 그냥 그 학교 모의고사 전교 1등인 경우가 많아요. 국어 모의고사. 그거는 그래서 사실 독서 전교 1등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재능의 차이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안 나오면 상관없어. 외부 지문이 나오는 순간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되지. 재료가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책 많이 읽어. 그치. 어릴 때 외워만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많이 긁혔네. 책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자,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랍니다. 자,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지진파에 뭐 있다고? P파랑 S파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즈의 진동 방향과 같은 겁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평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파는. 자, 그래서 자,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P파의 특징,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동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다. 요거는 그 말장난하기 좀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매질, 파동,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이런 것들. 자, P파의 전파 속도. 그러니까 이게 진행 방향과 같다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 방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행한 방향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자,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이지만 진폭은 작아서 진폭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맞죠? 이게 진동하는 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는 비교적 뭐하다? 작은 편입니다. 진폭은 작아서 비교적 피해는 작은 편이에요. 자, 반면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수직인 거야. 맞죠? 파동은 이렇게 나가는데 진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파동이 지나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피해가 어떻게 된다? 엄청 크다는 거야. 그래서 막 건물 다 무너지고 그러죠. S파가 좀 크게 오면. 자, 전파 속도는 초속 약 3, 4 자, 킬로미터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큽니다. 피해가 아주 커요. 느린데 피해는 아주 커요. 자, 그래서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합니다. 자, P랑 S랑 지나가요. 지금 1km 지나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10초 만에 도착했고 얘가 20초 만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2km 근방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게 돼? 20, 40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10초만큼 차이 나는데 그 다음 얼마만큼 차이가 나? 20초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10초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아, 오케이. 지진의 진원으로부터 우리는 1km 있구나. P파 오고 나서 20초 있다 왔네. 그러면 뭐야? 진원 방향이 어디야? 2km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리가 이 진동이 시작하는 거리로 곳으로부터 여기에서 이 관측하고 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이 차이는 배수로 계속 커지겠지. 맞죠? 자, 그러면 뭐야? 그 시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아, 진원이 어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집니다.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져요. 자, 그래서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피시킬 수 있으니까. 피파 오고 나서 아, 몇 초 뒤에 또는 얼마 뒤에 올 거니까 어떻게 빨리 대피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피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S파는 뭐만 통과할 수 있어?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S파는 자,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용대가 생기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암용대라고 한다. 자, 피파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자, 잘 보세요. 상태가 다르거나 끊고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상태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멘틀이랑 외핵은 서로 뭐가 달라? 그러니까 상태가 달라, 맞죠? 얘는 액체, 얘는 고체야, 맞지? 자, 그래서 사이에 뭐가 있어? 경계면이 있는 거야, 맞죠? 자, 상태가 다르거나 또는 같은 멘틀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어떠한 밀도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생기게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파 역시 뭐가 생기게 돼? 암염대가 생기게 됩니다. 자,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내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자, 전달 속도는 내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뭐하다? 빨라진다고.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느려집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진 설계라고 한대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내진 설계. 그 다음 종류 세 가지 있습니다.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지문 스타일이 뭐냐면 나열식의 지문이거든요. 나열식의 지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나열되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최고입니다. 알겠죠? 이게 나열되는 정보들을 그냥 순서대로 정리하면 돼. 알겠죠? 자, 다시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진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둥과 벽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지어 놓습니다. 안 무너지게 아주 단단하게. 자,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서, 자, 그러니까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알겠죠? 자,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자,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서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학년 지문이었나? 2학년 지문? 1학년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응력.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허용 응력,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변형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되면은 변형이 일어나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파동이, 진동이 와가지고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진동이 온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심각한 손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건물이 막 뭐 꺾이진 않겠지만 휘어진다든지, 맞죠? 어느 부분에 막 합이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막 기울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겠지, 맞죠? 자,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합니다. 자, 재진 구조는요,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해요.
자, 그래서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쪽으로 흔들리면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맞죠? 땅이 저쪽으로 흔들리면 무게중심을 저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철제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이, 자 봐보세요.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뭐라고? 이러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뒷내용 아니까 아는데, 자 대부분의 고층 건물이 이거를 해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밑에 있는 거거든. 근데 왜 밑에 있는 거 안 해?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요. 좋지기라요. 요즘 밑에 나왔지만 가격이 비싸서.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자, 그래서 내진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진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일단은 건물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벌어지진 않아. 맞죠?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 자,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의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면진 구조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대요.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누가 힘이 더 세다고? 밑에가 힘이 더 세다고. 맞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하잖아. 그치? 파장이 좁으면 좁을수록 힘이 더 셉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어떻게 바꾸러?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서 충격을 감소합니다. 보통 지면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의 역할은 뭐야? 지진파의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파장을 길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해줘?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느리게 흔들리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얘네들이 막아주는 거. 자, 그래서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변하겠죠.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죠? 2번 봅시다. 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새 관측소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관측소 1에는 피파만 도착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관측소 1에는 피파만 도착했다라는 점에서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뭐라고? 그치. 액체라고 할 수는 없겠네. 맞죠? 고체가 아니다. 그렇죠? 자, 다음 관측소 2와 관측소 3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 도착한 반면, 자,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 도착했습니다. 한 번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관측소 3에는 P파와 S파가 두 번씩 도착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 중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S파와 P파보다 먼저 도착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것보다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 요렇게 오는 게 먼저 도착했다고. 맞지? 그럼 이렇게 오는 게 둘 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경우를 주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그치. 밀도가 높다. 그치. 밀도가 높은 고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B, C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거겠다, 그렇지? 자, 1번 문제 보면 관측소 1에 S파가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그게 액체 또는 기체가 되겠죠. 자, 다음 C를 지난 지지파가 B만 지난 지지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매질의 밀도 차이와 관련이 있다. 맞나요? 맞죠? 매질의 밀도 차이와 관련해서 얘네 둘의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다음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 자, 거리가 짧어 멀어? 짧죠. 거리가 멉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맞죠? 자, 거리가 멀다는 건 뭐가 늘어난다? PSC가 늘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음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두 경로가 지나는 매질의 상태가 다른 것일 때문. 자, 다시. 자,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두 경로가 지나는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게 결국은 뭔 말이야? 밀도 차이란 완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맞죠?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관측소 1이니까 매질의 상태 고체 액체 미안합니다. 밀도가 아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매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B랑 C는 밀도 차이. 자, 다음 관측소 1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PSC가 가장 크다. 아니다. 그쵸? 가장. 근데 사실은 얘는 PSC를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죠? S파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은 가장 크다는 아니고 사실 거리로만 따지면 적단데 정확하게 말하면 PSC를 구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왜? S파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렇죠? 뭐야? 마친 줄 알았는데 바깥에 무슨 말소리 들리길래 마친 줄 알았는데 맞췄어요. 안 돼. 몇 분인데 지금? 55분인데 55분? 집갈 시간. 집갈 시간. 초코파이 하나씩 더 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뭐야? 빨리 맞히잖아요. 아니 한길이 형이 갈수록 마이너스인데? 저희도 이게 수업 많아요. 뭐라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싫어요. 헐. 다음 주에 그러면 운동장 님하고 사르트를 하고 그거 찢었어. 사르트를 하고 적외선 센서. 근데 너네 저 나가는 속도 보면 적외선 무조건 하겠는데? 하고 추가적으로 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지금 두 번째 끝났나? 추가적으로 안 줘요. 아 그래? 추가적으로 안 줘? 맞아. 진짜? 내 생각에 내일 이거 1시간 말씀드리면 못 끝낼 때. 우리 문항이 문항 또 내일 새로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좀 보내주세요. 궁금하다. 막쌤 예측해보세요. 난 좋은 거가 제일 뭔가 틀리면 트름 때문에 98%였다. 그 자꾸 그런 최적 쾌락을 자꾸 그런 거 추구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요. 요거 오늘 같이 했던 3개 있죠? 3개는 문제 다 풀어보세요. 문제 이상한 거 있을 수도 있어 이거. 그렇죠? 해보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바로 보내주세요. 내일 2교시 아니 너 빼고 있지. 아니 나 똑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니지?